지만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소위 옷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블루오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주 시내에서는 중앙로 상권과 비교를 하시면서 어떤 많은 매출이 나오는 걸로 알고들 계시는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리금이 없어졌고요.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큰 이유가 오늘 어떻게 소상공인이 만나다 보니까 주적이 대기업이 됐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대기업이 소상공인을 이렇게 사지로 내몰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불과 2년 전에 가까운 인천에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오픈하면서 12월 13일 날 오픈하면서 그 다음 주부터 저희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1분기가 지나기 전에 반토막이 났어요. 이건 아주 엄청난, 정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대기업들은 순식간에 해놓은 겁니다. 주말이면 문전성시를 이루고 많은 이 인접 지역의 의류 상인들이 부러워하는 저희 375 아울렛이었습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 욕을 하고 나가는 고객도 계셨고요. 근데 롯데 아울렛이 오픈하면서 아주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저희 상인들과 또 건물주들, 또 일반 소유자분들이 합심해서 임대료도 자체적으로 저의 부탁을 다행히 들어주셔서 30% 이상 다운시키고 해서 살아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매출도 저희들이 데이터를 좀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2,000원을 뺏겼던 여주 고객들이 약 한 60% 이상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아울렛이, 대형 아울렛이 저도 사단법인 패션 소상공인 연합회 부회장으로 발족시키는데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2018년에는 약 12조 규모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자영업자가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같은 대기업 아울렛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와 수도권 위주로 아주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자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부르짖는 말들이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습니다. 지금 우리 이규택 전 의원님께서도 바쁘신 대로 경청하고 계시는데 현역에 계실 때 많은 부분, 이런 부분을 허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신세계나 롯데 아울렛이 지역에 들어와서 그 지역에 고용 창출을 얼마나 일으킬 것인가, 지역 활성화를,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자료들을 어디서든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수집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약 20여 개의 시도 또 구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 군데도 이런 자료를 갖고 있는 시도가 없습니다. 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주 형편없는 지금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이러한 대기업 아울렛이 들어와 있는 우리 여주와 또 가까운 인천에 정말 가감없이 한번 지역경제 활성화가 더 됐는지, 고용창출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관련 부처나 이런 관련된 사람들이 한번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숨기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시는 분이 이천 중앙통 상인연합회 조철현 회장님인데요. 저분이 아주 인천에서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네, 아시죠, 의원님? 네네. 이번에 지금 그 화면에서 말씀하시는 게 고용 창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고용 창출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직장을 만들어서 실업자군에 있는 실업자들을 직장을 찾아주는 게 저는 고용창출이라고 제 식견에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것들은 고용창출이 아닙니다. 그런 의리의리한 시설들을, 매장들을 차려놓고 소상공인들의 의류 매장을 아주 위협하고 있습니다. 보험 몇 번 더 주고, 휴무 한 달에 서너 번 더 주고, 우리가 양성해 놓은 양질의 판매원들을 가감없이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고용 창출입니까? 이거는 저기서 지금 저번에 말씀하시는 고용 이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풍선효과죠. 한쪽 밟으면 한쪽에 튀어 올라오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이게 작년에 그 이미경 의원님께서 국정감사 때 사용하셨던 자료입니다. 그때 남경필 도지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석에 출석하셔서 아마 질문을 받고 공경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표현해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도 프리미엄의 정규직이 2%가 안 됩니다. 다 비정규직이에요. 이게 고용 창출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간 3천억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다고 자랑하는 여주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이 사무직 직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얼마 전에 2명 더 채용해서 13명입니다. 연간 3천억을 산업 현장에서 매출을 올린다고 그러면 수천, 많게는 10,000명에 가까운 고용 창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게 싼 땅을 시와 MOU를 체결을 해서 부동산을 지어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세계 백화점과 롯데 백화점의 의류 브랜드들을 활용을 한 부동산 임대업자들입니다. 사업가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거죠. 100평, 50평에서 월세로 많게는 5천만 원, 8천만 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 계약해서요. 지금 그 세수에 대해서도 많은 그 대기업 아울렛 업종을 하는 회사에서들은 지방세 세수 이야기하는데, 지금 표해 보시는 바와 같이 인접도시인 이천시가 2,650억 원인데 0.4%를 넘지를 않습니다. 많은 부분들은 또 탕감을 해주고 있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부분들을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180개 매장, 명품 매장으로만 오픈을 하기 때문에 지역 상인들한테 피해를 10%가 안 가게끔 하겠다고 분명히 연구 결과에도 발표를 했었는데, 교묘한 꼼수를 발휘해서 지금은 350개 매장, 국내 브랜드 위주로 하고 있죠. 이천 중앙동의 매출은 반토막 이상 나고, 지하에 있던 술집이 올라오고 2층에 있던 미용실 같은 게 1층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주 신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명품으로만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 중앙로와 저희 삼천호가 여주 신세계에 피해를 최소화했었습니다. 근데 2차 중축을 하면서 거의 모든 국내 브랜드를 좀 입점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의류 단가가 10,000원대부터 있습니다. 난전에 있는 건 행사장에 10,000원, 50,000원, 39,000원, 49,000원 쌍끌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중앙로와 제 삼천호는 어떤 경쟁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왜 국내 브랜드를 요구를 하냐면, 유명 글로벌 브랜드들은 물량의 재고에 대한 부분을 브랜드 희소성 때문에 많이 만들지도 않고, 또 대한민국이 아무리 명품을 좋아하는 약간 버블이 있는 국민성입니다만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사이즈나 적당한 개수가 팔려버리면 더 이상은 매출을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죠.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물량을 가져오라고 그러면 가져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를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기업 아울렛을 성토하는 자리입니다만, 말씀을 덧붙이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의정부 같은 경우는 제가 시청 가서 집회도 하고, 제 주특기가 욕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만, 그린벨트까지 해제를 시켜서 대기업 아울렛을 유치하려는 일은 아주 흉폭한 일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부를 바꾸자는 것도 아닙니다. 또 정권을 바꾸자는 얘기도 아닙니다. 정책을 바꿔달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책만 해나간다면 지금 앞서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자영업자의 현실은 정말 참담한 지경이 올 것이고, 자영업자가 망하게 되면 아까 마지막에 두 분 슬라이드 보여주셨지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한 1년여 동안 신세계와 많은 부분들을 집회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저희가 신세계보다는 나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하고 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부분 상생 협의안을 이끌어냈습니다. 저희도 130개 매장, 브랜드는 한 200개 이상이 됩니다만 여기서 거의 다 여주 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직원분들은 약 한 70% 이상은. 약 400명 정도가 먹고 사는 소위 밥 먹고 사는 공간입니다. 근데 이네들이 말하는 중소상인과 대형 쇼핑몰이 상생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절대 대기업 아울렛과 중소상인, 소위 말하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들하고는 상생할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제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3번을 했고 토론회를 4번을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발의안을 올린 지가 8개월이 됐습니다. 왜 정치가 풀어줘야 되는지 저는 그걸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이거는 정치 아니면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회의원 하나 도대체 무슨 내막인지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조금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보좌관도 내보내진 않아요. 시청 앞에서 집회를 5번 했고 국회 앞에서 1000명이 모여서 대형 집회를 2번을 했습니다. 김무성 지금 현직 대표님 면담 요청을 7번을 했어요. 만나주지는 않습니다.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정치를 한다. 자영업자를 살리겠다. 말씀만 하고 만나주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도 총선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미 총선 모드로 돌입을 했어요. 정치권은. 우리 이런 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이 지자체가 아주 확고히 자리 잡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이제 파주에 신세계와 롯데가 오픈하면서 소위 아주 박살난 일산 덕이동 상인회장이 울분을 토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저희 삼촌에서는 새로운 시도를 많이 지금 해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잘라서 말씀드리면 농산물 직거래장터도 저희가 아무 과감 없이 장소도 만들어 드렸고 모든 비용도 저희들이 지출을 해드렸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끝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직거래장터를 개설했을 때 우리 농민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기본 수익이 안 되면 어려우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머리를 쓴 게 저희 타운에서 합산으로 20만원 이상 구매하면 농산물 교환권 5,000원짜리를 드렸어요. 이런 부분, 다른 부분을 합쳐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약 한 현금으로 5천만원 이상
경비와 상품권 비용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